밤의 그림자가 뒤덮을 때 홍콩 야우마테이의 와탁 빌딩. 1999년 8월 어느 늦저른 밤 수십 층짜리 빌딩의 복도에는 간간히 싸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형광등 아래로 벌레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간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다. 14층 한 구석. 찢어진 벽지와 오래된 배관에서 스며 나온 물방울이 천장에 떠돌더니 마지막으로 뚝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천장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썩은 듯한 역한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다. 주인인 류 씨는 그 냄새에 잠을 설쳤다. 마치 썩은 고기와 쥐 사체가 섞인 듯한 그 악취는 매일 밤 갈수록 심해졌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짐승의 신음소리가 그의 등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1층 현관 앞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를 낮게 숙인 채 청색 정장을 걸치고 있었다. 푸른 조명 아래로 그의 얼굴엔 피로감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초조하게 벽면을 두드리며 손가락 끝을 떨었다. 15층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지고 숨결이 거칠어졌다. 문이 열리자 복도는 더욱 조용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적막, 그리고 왠지 모르게 피부를 찌르는 듯한 냉기. 남자는 자신의 호실 앞에 다가가 열쇠를 돌렸다. 키가 문에 닿는 소리에 복도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안에서는 이상하게 찬 기운이 쏟아져 나왔다. 어딘가에서 오래되어 굳은 음식이 썩는 냄새, 숨이 막힐 듯한 곰팡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철분 냄새가 섞여 있다. 남자는 조심스레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허공엔 먼지들이 흩날리며 바닥, 여기저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임의로 요동쳤다. 오래된 벽시계는 멈춰 있었고 벽 한쪽엔 수상한 갈색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방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욕실 문 뒤에서 작은 소리와 함께 검은 쥐가 튀어나왔다. 남자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쥐는 곧바로 어둠 속에 사라졌다. 방 안 깊숙한 곳에선 어둠이 더 짙었다. 침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들어왔고 이따금 살랑이는 커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가 움찔거리는 듯 착각이 들었다. 그가 손전등을 들어 침대 밑을 비추자 하얀 물체 일부가 드러났다. 동시에 어디선가 약한 숨소리가 혹은 바람소리와 구별되지 않는 웅얼거림이 귀를 스쳤다. 밖에서는 번개가 치고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벼락 소리에 맞춰 남자는 위층에서 점점 또렷해지는 쿵쿵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는 뒤를 돌아 침대 위 벽면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듯 어지럽게 이어진 자국들이 선명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인지 낮은 여성의 울음소리인지 모를 흐느낌이 빗소리와 함께 미묘하게 섞여 들어왔다. 그 남자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욕실 쪽으로 다가갔다. 너무 깊숙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그 순간 옅은 빛에 반사된 거울 속에서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선 듯한 잔상이 스쳤다. 소름 끼치는 침묵. 그가 다시 거울을 바라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오래된 아파트의 벽과 천장, 그리고 거기에 스며든 어둠은 지금도 누군가를 감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와탁 빌딩 15층. 그날 밤 그 문이 열렸을 때 젖은 공기와 고요 속에 깃든 그림자들이 새로운 공포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의문의 물방울과 굳게 닫힌 문와탁 빌딩 14층. 늦어름의 습기와 함께 또 다시 새벽이 찾아왔다. 침묵 속에서 밤은 깊어갔고 시간은 마치 정지된 듯 느리게 흘렀다. 류 씨는 거친 한숨을 쉬며 쾌쾌한 내음이 가득 찬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벽지는 더욱 축축해지고 천장 모서리에는 어둑한 물자국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새벽 3시, 평소 조용하던 방 안에 똑똑하는 낯선 물방울 소리가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류 씨는 불길한 예감에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외부에는 빗물이 흐르지 않았다. 천장 바로 위 15층에서 내려오는 물이었다. 그곳에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섬뜩하게 낯선 썩은 고기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도대체 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아침이 밝기도 전에 류 씨는 결국 관리실로 향했다. 건물 관리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찝찝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관리인과 함께 15층으로 올라가 문 앞에 서자 축축한 바닥과 어딘가 금이 간 문틀, 그리고 철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썩은 내음이 두 사람의 등을 오싹하게 했다. 손잡이를 붙들고 여러 번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문에 귀를 대자 안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 희미한 쇠, 긁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낮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다. 혹시나 싶어 여러 번 호출기를 눌러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문 왼쪽 아래 작은 틈 사이로 어둠이 흘러나오는 듯 검은 액체 한 줄기가 천천히 바닥을 타고 흘렀다. 관리인은 숨을 삼키며 여기 뭔가 아주 오래 썩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물러섰다. 낮이 박자 류 씨는 참지 못하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철문 밑에서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확 더 강하게 섞여 나왔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조차 코를 막고 급히 자리를 피했고 복도 곳곳에서는 전날 밤 아무도 몰랐던 얼룩이 검게 마르고 있었다. 사흘 후 드디어 빌딩 전체에 이상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밤마다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복도 끝에 서 있다가 다가가면 갑자기 사라져. 이웃들은 점점 공포와 경계심 속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마지못해 건물주이자 15층 소유자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날 오후 변호사와 자물쇠 기술자가 함께 도착했을 때 복도는 더욱 싸늘해졌다. 저 멀리서 건물 밖을 스치는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창에 반사되어 마치 피의 얼룩처럼 벽에 비쳤다. 문 앞에 선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침착해 보였지만 이내 손끝이 떨렸다. 자물쇠 기술자는 문을 조심스레 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문 아래의 어두운 액체를 더욱 넓게 흩어놓았다. 문이 찡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두꺼운 고요 속에서 부패한 단내, 변색된 벽지, 그리고 바닥에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문이 열린 순간 마치 오래된 무덤이 열리듯 서늘한 기운이 복도를 휩쓸었다. 안에서는 벽시계가 멈춘 종소리, 미처 닦이지 못한 핏자국, 그리고 먼지 사이에 희미하게 남은 여성의 향수 냄새. 분명 인간의 삶과 죽음이 교차한 흔적이 여전히 있었다. 관리인은 겁에 질려 복도 끝으로 급히 도망쳤다.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침대와 화장대, 욕실 문에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금속성 마찰음이 울렸다. 누군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쉬지 않고 무언가를 옮기고 긋고 기다려온 것만 같은 싸늘한 기분이 두 사람을 압도했다. 한밤중 류씨의 아파트에는 여전히 물방울이 천장 아래로 떨어졌다. 어쩌면 누군가 천장 위 어둠 속에서 누워서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을 것이다. 나를 찾아줘. 귀족 남자와 미묘한 침묵. 홍콩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한 남자가 와탁 빌딩 앞에 천천히 내려섰다. 그는 홍콩의 유명 법조 명문, 금권과 권력의 정점에 선 변호사, 바로 박만생이었다. 박만생은 15층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아파트 문 앞에 멈춰섰다.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이기까지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곳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땀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얼굴,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엔 서늘하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갔다. 문 열쇠를 손에 쥔 순간 미묘한 망설임이 드러났다. 익숙한 듯하면서도 이번만큼은 어째서인지 손가락이 힘없이 떨렸다. 문이 열려 숨이 들어가는 그 순간 차가운 공기와 난해한 냄새가 한꺼번에 폐속을 파고들었다. 검은 먼지, 습한 커튼, 오래된 침구, 모두 몇 년 전 시간에 멈춘 듯했다. 가구 위에는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흔적과 오래 비워진 황폐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안개처럼 퍼지는 어두운 냄새, 그리고 방 곳곳에 남은 여성의 향수, 희미한 탈취제 향이 기괴하게 섞여 더욱 역했다. 박만생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방 안을 스캔했다. 침실로 이어진 복도는 유난히 오래된 사진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 속에서 이가 드러난 채 웃는 젊은 여성의 사진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마치 그 낡은 사진 속 여자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거실 한쪽 구석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박만생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에 계단 뒤를 흘끗 돌아본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고 수첩을 꺼내려다 말고 손끝이 시려워진다. 어쩌면 이 집에는 그와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착각이 점점 커진다. 욕실 문 앞에 섰을 때 문틈에서 으스스한 찬기가 스며 나왔다. 문을 밀자 안쪽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흔들린 실루엣으로 비쳤다. 거울 너머에 무엇인가 스며들 듯 오래 붙은 핏빛 얼룩과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작은 손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는 문득 뒷목을 움켜잡았다. 몇 년 전 이곳에서 들었던 낮은 울음소리와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던 기분,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침실 문을 여는 순간 굳은 이불 아래로 무엇인가가 살짝 움찔거렸다. 그 시각 창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거울 맞은편에서 여자 목소리 같은 은은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불안한 걸음으로 침대 앞으로 나아갔다. 피곤에 지쳐있던 그의 심장마저 마치 무언가 가까이에서 쳐다보는 듯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는 오래된 향수병 하나가 반쯤 기울어 있었고 그 옆엔 여성용 액세서리와 다타다만 향초가 먼지에 둘러싸여 있다. 무심코 손을 뻗어 향수병을 잡았을 때 병 밑바닥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접혀들어 있었는데 나를 찾으러 와줄 거지? 라는 한 문장이 희미하게 삐뚤어진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박만생은 그 종이를 폈다. 접었다. 다시 폈다. 곧장 숨을 삼키고 방을 빠져나올 뻔했다. 그러나
어딘가에 이끌린 듯 그는 다시 천천히 방을 둘러본다. 침대 밑에서는 무언가 금속성의 소리가, 욕실 바닥 슬리퍼 옆에서는 갑자기 쥐가 뛰어나와 그를 놀라게 했다. 익숙해야 할 집이었으나 그것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흉측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밖에서는 번개가 다시 번쩍이고 불 꺼진 집안 어디선가 아직도 누군가의 발자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박만생은 문득 거실 구석에서 벽을 핥힌 것 같은 손톱 자국을 발견했다. 정말로 이 집에 혼자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박만생은 등 뒤로 한기와 공포를 느끼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직후 어둠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잠시 창문 너머로 스쳤다. 이 집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죽음의 방, 이른 아침, 아직 태양빛이 아파트 창을 제대로 뚫지 못한 시간. 건물 관리실에서 일을 맡은 진 씨와 청소부 2명이 15층 복도를 덮는 싸한 기운을 끌어안은 채 현관 앞에 모여 있었다. 전날 변호사가 건물 주임과 함께 문의 이상 유무만 대충 살핀 뒤 관리를 핑계 삼아 장기 및 청소방의 내부 정리를 요청한 결과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3사람 모두 모골이 송연했다. 삭은 냄새는 더 짙게, 더 생생하게 퍼졌다. 살아있는 자의 숨을 단숨에 막아버릴 듯 강렬한 부패와 곰팡이, 그리고 습한 시체의 단내. 청소부 한 명은 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찡그렸다. 여긴 사람이 산 적이 있나요? 진 씨는 마스크를 더 단단히 조이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섰다. 마룻바닥은 축축했고 신발 밑창에 작은 액체가 달라붙는 느낌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커튼은 굳게 닫혀 아침 햇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못했다. 소파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뛰쳐나간 듯 책과 서류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커피잔엔 눌러붙은 곰팡이가 번져갔고 벽에는 얼룩무늬와 이상한 손자국이 마치 누가 벽을 타고 기어오른 것처럼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방 안 어딘가에선 고양이 우는 소리 같은 낮고 흐릿한 소음이 어렴풋이 들린다. 진 씨는 용기를 내어 침실 쪽으로 다가갔다. 침실 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는데 문고리를 잡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찬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안에는 불그스름한 새벽빛과 희미한 먼지 입자가 둥둥 떠다녔다. 침실 가운데 오래된 침대 위에 구겨진 이불이 뒤엉켜 있고 바닥 한켠에 낯선 검은 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순간 청소부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여기, 이리 와보세요. 비척거리며 다가간 진 씨와 동료가 함께 본 것은 침대 옆 바닥에 이상하게 비딱하게 누워있는 백골이었다. 뻣뻣한 뼈 위로 일부러 장난친 듯한 포즈. 다리와 팔은 기묘하게 꼬여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흡사 그 뼈가 무언가 대단히 고통스런 순간을 견디려 버티다가 그 자리에 결박된 듯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손가락은 바닥을 깊게 긁은 자국 옆에 멎어 있었고 바닥의 먼지 위엔 손톱이 부러진 채 하나 떨어져 있었다. 눈에 혔던 것은 그 옆에 놓인 작은 상자, 상자 안에는 목걸이, 노란빛의 반지,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오랜 시간 습기와 곰팡이 속에서 변색되어 있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방 구석, 쓰레기통 위 팬케이크처럼 엎어진 하얀 물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두개골이었다. 하관 쪽에는 한쪽이 부러진 치아가 군데군데 검게 썩어 있었다. 조명이 바뀔 때마다 그 해골이 계단식 미소를 짓는 듯 착각이 들었다. 진 씨는 몸이 얼어붙은 듯 머리가 멈췄다. 귀 밑에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기이한 윙윙거림과 어딘가에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만 같은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사람이에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세 사람 중 한 명이 구토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다. 한편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끈적하게 바뀌었다. 뼈와 해골 주위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얼룩과 석고 반점이 남아 있었으며 벽 한쪽이 마치 노린 듯 뼈 바로 향해 손톱으로 난폭하게 긁힌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이런 와중에도 침대 위에서는 누군가가 마지막 남긴 듯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다. 정전된 스탠드 옆 바닥에는 휴대용 거울과 립스틱이 뒹굴고 있었고 화장대에는 오래전에 떨어졌을 화장품 가루가 곰팡이와 뒤섞여 초현실적인 색채를 띠었다. 뼈가 발견된 순간 어딘가 뒤편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스르륵 움직였다. 그와 동시에 어딘가 멀찍이 또르르 구르는 금속성 소리 하나. 이를 악물고 방문만 바라보는 사이 방 한켠 벽시계가 이유 없이 삐죽이를 울렸다. 천장의 얼룩은 누런 핏물처럼 뚝뚝 떨어져 바닥에 신기루 같은 자국을 남겼다. 진 씨의 뇌리엔 갑자기 이전에 들은 건물 위험 소문, 심야에 누군가 벽을 긁고 우는 소리, 복도 끝에 섰던 사람 그림자, 그리고 냄새에 찌든 잠을 설쳤던 그 모든 밤들이 하나로 얽혀 떠올랐다. 그 방의 한가운데 타인의 모든 기억과 절망이 소리 없는 비명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건물 밖에서 울려 퍼졌다. 죽음의 방은 이제야 모든 침묵과 어둠에서 잠시 깨어난 듯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오래된 공포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모델의 유령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경찰 감식팀이 죽음의 방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찢긴 새벽 공기엔 아직도 시체 썩은 냄새와 화장품, 향수의 끈적하고 이질적인 아우라가 한데 뒤섞여 곰팡이처럼 깔려 있었다. 방 안의 잔해들. 그곳에는 누군가가 남긴 공포와 슬픔, 질투와 절망,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이 혼재되어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서 한 감식관이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한다. 사진첩 속엔 활짝 웃는 젊은 여자의 사진, 반짝이는 무대 조명 아래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드레스 자락을 살짝 올린 채 도발적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 그리고 특별히 한 장 진한 붉은 립스틱 자국이 새겨져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덜덜 떨린 글씨로 기억해줘. 아무도 몰라. 오직 나만 혼자인 이 밤을 이라는 구절이 연필로 남겨져 있었다. 감식팀은 두꺼운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다른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다이어리의 표지는 핏빛으로 번진 얼룩이 있고 군데군데는 까맣게 그을려 있어 내용이 일부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페이지 속 날카롭게 흘러내린 여성의 붓펜 글씨가 눈길을 끌었다. 누군가가 또 책상을 뒤졌다. 밤마다 누가 방문을 두드린다. 거울 뒤에서 내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 오늘은 창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아무도 듣지 않아. 페이지를 넘길수록 불안의 파동이 진해졌다. 화장실 거울에 손자국, 침대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한밤중 문틈으로 피어나는 향수 냄새 어깨 뒤에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다. 마치 모델 본인이 극한의 불면, 편집증, 그리고 망상에 시달리며 점점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흐려진 심경을 토로하는 듯했다. 그 옆에선 경찰 하나가 깜짝 놀라 물러섰다. 침실 모서리 벽 한쪽에 잘 보이지 않던 여성의 사진이 검게 그을려 박혀 있었다. 사진 아래엔 누군가 급하게 긁듯이 연필로 거울 저편에 내가 있다는 문장이 연이어 쓰여 있었다. 방 안 곳곳엔 정체불명의 팔다리 윤곽선, 손톱으로 긁은 듯한 벽의 자국,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서 잘려진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엉겨 있었다. 감식팀이 촌농 자국과 피 얼룩이 뒤섞인 바닥에서 이상한 형태의
머리핀을 발견한다. 머리핀엔 영문 이니셜 SD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주변 이웃에게 소리를 낮춰 물었다. 여기서 밤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16층 늙은 관리인 부인이 수척하게 턱을 움켜쥐고 말했다. 며칠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어요. 새벽에 복도에서 고양이 우는 소린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계단을 내다보니 15층 창문 너머로 긴 머리 여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하지만 올라가 본 순간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지요. 또 다른 입주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가끔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하얀 손이 보였어요. 문득 깨어보면 한밤중에 복도 끝에 누가 흰옷을 입고 서 있었고 발소리는 들렸는데 발이 없었어요. 정말로. 경비원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했다. 몇 번 순찰 중에 방문이 저절로 덜컥 열렸다가 닫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주변이 춥고 담배 연기처럼 서린 안개가 방 안을 맴돌았어요. 특히 삼시만 되면 벽시계가 이유 없이 울리곤 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관은 조용히 침대 밑을 살폈다. 플라스틱 박스 안에는 미사용 촬영용 가발, 잡다한 명함 뭉치, 그리고 혈흔이 번진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손수건 가장자리엔 소영이라는 이름이 붉은 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이윽고 누군가 창가에서 낮은 탄식을 들었다고 소리쳤다. 경찰 몇 명이 순간 멈추어 섰다. 문득 커튼 틈으로 일렁이는 그림자, 그리고 거울 너머로 번지는 안개 같은 형상이 한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 감식 팀원은 오한을 느끼며 속삭였다. 이 집엔 뭔가 남아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죽음의 방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경찰들이 철수하면서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섬뜩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집엔 아직도 모델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의 억울함을 끝내 말 못했던 것처럼.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벽장의 거울 속에서 붉은 립스틱 자국으로 흐릿한 미소를 남기고 있었다. 아무도 명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눅눅해지고 문득 여성의 향수, 냄새가 그들을 조용히 배웅해 주었다. 죽음 뒤편에 남은 그림자 비가 다시 내리던 밤, 경찰선이 아파트 15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떠났으나 죽음의 방은 아직도 벽틈마다, 바닥 이음새마다 기이한 울림을 품은 채 조용히 잠들지 않고 있었다. 밖은 천둥 소리에 살짝 흔들렸고 남은 이슬이 창문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집안의 고요는 오히려 세상의 끝만 같은 고립과 싸늘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젊은 형사 조민성은 마지막으로 방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다. 튀지 않는 옷차림, 매서운 눈매, 손끝과 발끝이 늘 긴장되어 있는 그의 직감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이 집 어딘가에 있다는 불쾌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성은 현관에서부터 숨을 깊게 쉬었다. 거리엔 여전히 약한 향수와 죽음의 매캐함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았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바닥의 그림자가 뭔가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오래된 시계 바늘 소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었다가 다시 짹짹 불안하게 울렸다. 쓰러진 화장대 옆 의자, 부서진 거울 파편 속엔 희미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민성은 잠깐 손에 쥔 수첩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다이어리 구절, 금속, 머리핀, 이름 없는 피의 얼룩들. 무엇을 놓친 걸까? 이 집은 아직 답을 주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린 순간 욕실 쪽에서 물방울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성은 천천히 침실로 들어갔다. 죽은 모델의 흔적, 굳어버린 침구, 이상하게 휘어진 백골,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 건 실존하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 등 뒤에서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치는 홀령의 존재감이었다. 그때 책상 앞에서 무엇인가 까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민성은 숨을 죽이고 다가서서 조명 스위치를 눌렀다. 잠깐의 어둠 속에서 침대 머리맡 거울에
서서히 뿌옇게 번지는 여자의 얼굴. 눈 위엔 번진 검은 마스카라, 창백한 입술, 입 주변엔 말라붙은 피 얼룩이. 그리고 거울 안에서만 깜박이며 움직이는 해골 같은 하얀 손이 천천히 창문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성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하늘에서 내리치는 빗줄기에 방 전체가 잠깐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그 순간 벽지 뒤에서 낮은 소음과 함께 무엇인가 움직였다. 민성은 본능적으로 벽을 두드렸다. 오래된 석고판 사이로 어둡고 차가운 틈이 드러나며 거기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떨어져 나왔다. 노트 속에는 극도로 불안정한 필체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누군가 밤마다 나를 지켜본다. 문틈으로 흰 손, 붉은 눈, 웃음 짓는 얼굴. 난 아무리 뛰어도 여길 벗어날 수 없어. 그는 항상 거울 뒤에 숨어 있어. 글씨가 점점 미친 듯이 흐려지다. 마지막 페이지엔 붉은 잉크와 피가 뒤섞여 영어로 Set me free 라는 외침만이 절규처럼 적혀 있었다. 민성은 천천히 방을 돌며 방 안의 모든 거울, 갈라진 유리, 가재 도구의 윤곽까지 다시 살폈다. 그 순간 냉기와 함께 손등을 잡아 끄는 힘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뒤로 돈 민성의 눈에 진짜로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긴 그림자가 알 수 없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욕실 쪽으로 사라지는 환영이 보였다. 그 뒤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 그리고 흐릿한 피 웅덩이 위로 여성의 발자국이 어른거렸다. 이 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성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중얼거렸다. 민성은 방을 뒤로 한 채 복도에 나섰다. 15층을 나가는 그의 등 뒤에서 현관문이 저절로 철컥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아무도 없는 방 안 거울 속에서는 다시 한번 모델의 유령이 어둠 속을 떠돌며 외치듯 그러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를 여기서 꺼내줘.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와탁 빌딩의 어두운 복도 끝까지 길게 또 한없이 퍼져나간다. 악몽의 반복 15층 죽음의 방이 봉인된 후 와탁 빌딩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복도 저편 섬뜩한 기운이 층마다 서서히 흘렀다. 밖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도시의 소음. 그러나 그 방이 속삭이는 고요. 속에는 더욱 짙고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어떤 압박이 스며들고 있었다. 2일, 잠 못 이루는 밤. 집으로 돌아간 형사 조민성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방의 눅진한 어둠, 얼굴 없는 검은 그림자, 피냄새, 그리고 거울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모델의 하얗고 긴 손이 길게 뻗어나왔다. 그는 꿈속에서 15층 복도로 홀린 듯 걷곤 했다. 문 앞에 다가설 때마다 끼익 하는 오래된 철문 소리와 함께 저편 어둠 속에서 여성의 발소리가 따라왔다.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지만 벽에 드리운 자신의 그림자 옆에 다른 그림자가 얇게 포개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언젠가 들었던 익숙한 노래, 그리고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 나를 봐줘. 여기 갇혀 있어. 날 놓지 마. 아침이 되어 눈을 떠도 서늘한 한기가 베개에 남았고 익숙한 방 안 창문 너머 검은 기운이 금세라도 흘러들어올 것만 같았다. 이 반복되는 환시 민성은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잠깐씩 다른 얼굴, 피범벅의 입가, 번진 마스카라,
무표정한, 그러나 깊은 원망이 서린 눈동자를 본 것만 같았다. 손목 위엔 없는 상처 자국이 번쩍였고 푸른 빛이 도는 손등이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일상은 점점 무너졌다.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누군가 날 지켜본다는 공황이 온몸을 감쌌다. 참다 못한 민성은 다시 와탁 빌딩을 찾았다. 사람이 모두 떠난 그곳은 낮에도 갈수록 으슥해졌고 복도마다 낡은 형광등이 깜박이기를 반복했다. 15층에 발을 디딘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악취와 함께 바닥에서 끈적하게 얼룩진 액체가 번졌다. 폐쇄된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한밤중 복도를 깨웠다. 민성은 이미 그 소리가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다. 3. 망각과 회귀의 미로 민성만이 아니었다. 이웃 주민들 역시 밤마다 악몽을 호소했고 누군가는 새벽녘 잠에서 깨어 젖은 베개싯의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10여 년 전 처음 그 여인이 입주했을 때의 모습과 죽음. 그러자던 어느 밤 10층의 한 노파가 침상 곁 거울에 여성의 얼굴이 비친다며 울부짖으며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경비원은 순찰 도중 복도 벽에 헬프라는 핏자국을 발견했다. 아무리 닦아도 그 얼룩은 밤이 되면 다시 스멀스멀 배어나왔다. 리셉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편지가 계속 도착했다. 흘러내린 글씨로 그녀를 구해줘. 여기서 아직 자유롭지 못해. 새하얀 종이 한 장. 그 위엔 진한 립스틱 자국이 번져 있었다. 4. 경계가 무너진 방. 그리고 어느 날 밤 와탁 빌딩 전체의 조명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복도에 15층 죽음의 방 안 거울이 스스로 흔들리며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벽지에서 피가 흐르듯 얼룩이 번졌고 바닥엔 발자국과 손자국이 번갈아 찍혀갔다. 그 시각 민성은 방문 앞에서 손이 저릴 정도로 심장이 뛰는 환각에 빠졌다. 어디선가 다시 나타난 모델의 유령 창백한 미소, 뻗친 머릿결, 많이 닳아버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안과 밖, 현실과 환상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다. 잊지 마. 깨어나도 다시 꿈을 꾸게 될 거야. 문득 민성의 등 뒤에서 누군가 손끝으로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황급히 뒤돌아선 순간 방 안 거울에 무수한 여성의 얼굴이 한꺼번에 번져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오, 악몽이 된 일상. 그날 이후 와탁 빌딩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속삭임, 맨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기이한 여성의 메아리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다. 민성은 점점 망각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다. 꿈은 끊이지 않았고 한 번 들어간 악몽은 빠져나올 수 없었다. 깨도 끝이 아니다. 외면해도 무언가가 항상 곁에 있었다. 죽음의 방 그곳은 이미 현실과 환영,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해진 영원한 악몽의 심연이 되었다. 금기와 희생 밤이 깊었다. 와탁 빌딩에는 서늘하고 눅눅한 공기만이 침전해 있었다. 밤 3시 15층 끝 복도의 그림자가 기이한 형태로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1. 금단의 의식 형사 조민성은 또다시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손엔 누군가 남기고 간 붉은 실, 그리고 Set me free라 적힌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람에 넘실거렸다. 이 방,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가 자신의 안식을, 구원을 혹은 절규하는 해방을 꿈꿨는가? 민성은 문턱에 한 발을 디뎠을 뿐인데 방 전체가 낮은 음울로 진동했다. 벽에는 금빛 실선이 복잡하게 얽혀 도형을 이루었고 창문엔 어느새 새빨간 립스틱으로 적힌 Don't forget me 문장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의식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침대 위 해골과 금속 머리핀, 검고 빛나는 머리카락 뭉치. 이 방은 진작부터 금지된 무언가의 재단이 되어 있었다. 영혼의 절규 민성은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엔 자신의 모습 뒤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 여인이 불빛에 일렁이고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 주위는 시커멓게 번져 한없는 절망을 머금고 있었다. 여인의 입술에선 피가 서서히 흘러내렸고 그 피가 거울 밖으로 번져 민성의 두 손과 가슴엔 어딘가 모를 묵직한 죄책감과 공포가 번져내렸다. 여긴 누군가 대신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에 민성은 뒷덜미가 절로 굳었다. 3. 희생의 순간 갑자기 방 안 곳곳에서 거실 바닥은 피 웅덩이와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민성의 발목을 감으며 방 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절규했으나 손끝이 닿는 자리에 이미 모델의 시린 손이 덥석 잡혔다. 그 순간 방 안의 금빛 실선이 흉물스럽게 얽혀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상을 만들며 모든 숨, 모든 기억을 죄어왔다. 누군가 대신 희생해야 해. 이 고리를 끊고 싶다면 손끝에 또 다른 손, 또 다른 그림자가 벽 너머, 바닥 너머 끈적한 비명으로 피어났다. 4. 파멸과 해방, 거울 너머의 세계가 점점 현실로 번졌다. 순간 방 안 모든 거울에 여성의 목소리가 덧칠된 듯 울려 퍼졌다. 여기 남을래? 아니면 이 방의 고통이 끝나길 바랄래? 민성은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여인의 시점으로 방 안을 바라보고 있음을 몸이 굳은 채 벽장 속 침대 밑 어둠의 그늘에서 지켜보는 하나의 홀령이 되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 방은 지금까지 죽어간 혹은 살아남았으나 잊혀진 영혼들의 매듭이 되어 있었다. 금빛 실선이 민성의 손목과 발, 목덜미를 얽어묶는 사이 붉은 립스틱의 한탄이 거울과 벽, 장판 곳곳에 도와줘, 잊지마, 너도 여기 남아줘. 절규로 번져나갔다. 민성의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천둥과 비바람, 와탁 빌딩 전체가 흔들렸다. 모든 신음, 모든 기억, 분노, 애원이 한순간 거울을 타고 빛처럼 폭발했다. 금기 뒤에 남은 것 순간 방 안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오싹한 비명소리가 이를 갈았다. 모든 환영, 모든 소리, 모든 울음이 단 한순간 침묵과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고요 뒤 빈방 바닥 한가운데 붉은 립스틱 자국과 머리핀, 노트 한 권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여인의 얼굴이 한없이 그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와탁 빌딩의 15층 복도를 지나는 자마다 희미하게 여기서 잊지 마. 누군가는 남아야 해. 속삭임을 듣게 되었다. 방은 여전히 희생 없는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원한 귀환 폭우가 밤거리를 두드리던 그날 와탁 빌딩 15층 복도는 한없이 길어 보였다. 이따금 조명이 번쩍이며 어둠을 쪼개다가도 다시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빈방, 빗물, 그리고 누군가의 숨죽인 울음. 모든 소리가 미로처럼 얽히며 시간조차 그곳에서 묶여버린 듯했다. 1. 저주의 확산 문득 건물 아래서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엘리베이터 버튼들은 엉뚱한 층을 가리키며 스스로 깜박였고 복도의 감시 카메라엔 아무도 없는 계단에 들이운
머리카락 긴 그림자가 멀찍이 지나가곤 했다. 입주민들은 부쩍 악몽과 이상한 현상을 겪었고 밤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덧없이 사라지는 소리에 잠에서 수차례 놀라 깨어나곤 했다. 경비실에는 저녁마다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그리고 Set Me Free라 연이어 찍힌 모스 부호 같은 이상 신호음이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민성의 잔상 형사 조민성. 그는 이미 더 이상 이승의 존재가 아니었다. 금기의 밤 이후로 그 누구도 진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15층 엘리베이터 앞 CCTV에는 한밤중 차가운 표정으로 그 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민성의 실루엣이 반복해서 찍히고 있었다. 누가 매번 밤 3시에 나타나는 거지? 경비원은 모니터를 보며 속삭였지만 기록은 늘 모호한 얼굴과 절박하게 뒤돌아보는 사진 한 장만 남았다. 어느 날 그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노트 한 권에는 여전히 여기 있다. 너희 중 누가 내 대신 문을 열지? 흐릿한 글씨가 마지막 페이지를 차지했다. 3. 끝나지 않는 불청객 빌딩 주민들은 불길한 그 밤 이후 매일 남을 일을 두려워했다. 늦게 귀가한 여학생은 현관에서 긴 머리의 여인이 거울 너머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는 꿈에 시달렸다. 중년 남성은 이따금 화장실 거울에서 등 뒤로 흐릿하게 웃는 누군가의 얼굴을 본 후 탈진한 채 밤을 지새웠다. 거울, 스피커, TV 화면, 심지어 스마트폰 셀카에도 자신 옆으로 스며드는 알 수 없는 실루엣이 불쑥불쑥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낡은 계단참. 한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새긴 듯 Release me. 반복되는 문자 자국이 짙게 새겨졌다. 4. 귀환의 의식. 암흑이 가장 짙어졌던 삼시. 15층 복도. 문득 침묵을 뚫고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방문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소리에 이끌려 몇몇 주민들은 마치 홀린 듯 방 앞으로 다가섰다. 누군가 금비실로 안을 끌어당기는 듯 의식하지 못한 채 손이 문손잡이 위에 포개졌다. 10년 전 죽었던 옛 관리인은 멀리서 중얼거렸다. 이 저주는 영원히 멈추지 않아. 누구라도 다음 희생자가 되어야만 끝이 나. 그러나 저주는 더 강하게, 더 넓게 와탁 빌딩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5. 영혼의 교착. 모든 것은 다시 그 방으로 모여들었다. 새벽녘, 거울 속엔 민성의 얼굴과 모델의 얼굴, 그리고 수많은 지워진 홀령들이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남아. 너로 인해 나는 잊히지 않아. 슬프고 원망에 가득 찬 속삭임이 천장을 타고 벽지 갈라진 틈으로 현관 너머 밤거리까지 번져나갔다. 민성은, 그리고 모델의 영혼과 수많은 이들이 죽음과 기억, 공포와 한숨의 고리에 영원히 서로 얽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미로 속에 빠진 채 끝없이 되풀이되는 악몽으로 돌아왔다. 6. 구원 없는 끝. 한동안 15층 복도에선 살아 움직이는 자와 이미 죽은 자,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영혼들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다. 엘리베이터를 오르는 이들은 깜박이는 거울 속에서 누구, 알 수 없는 목소리와 붉게 번진 립스틱 자국, 눈물 젖은 머리카락 가닥들을 스치듯 만났다. 바깥은 어느새 장대비가 그쳤으나 와탁 빌딩의 내부에는 한 번도 끝난 적 없는 속삭임과 울음, 그리고 돌아와, 여기 있어, 끝없는 부름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15층 죽음의 방. 그곳은 시간이 멈춘 채 뒤엉킨 과거와 현재, 희생과 절규, 구원 없는 영원의 심연으로 모든 것을 다시 삼키고 있었다. 침묵의 저편 밤이 오고 와탁 빌딩 15층 복도를 따라 심연처럼 고요한 어둠이 배어들었다. 밖에서는 누군가의 마지막 울음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더 이상 이곳 깊은 어둠을 뚫지 못했다. 1. 침묵의 시작. 마치 미리 정해진 각본처럼 누군가 다시 15층 죽음의 방으로 이끌려왔다. 어느새 문은 스스로 열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향수 냄새가 아득하게 퍼졌다. 방 안엔 붉은 립스틱으로 끝과 시작은 여기서 반복된다. 라는 구절이 거울에 씌어 있었다.
바닥, 벽, 천장, 모든 면이 섬뜩한 그림자와 얼룩진 피, 금빛 실선,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여성의 흐느낌으로 뒤덮였다. 이 사라진 시간. 이제 이 방에 들어온 자마다 과거와 현재를 분간하지 못했다. 속삭임과 한기, 오래된 거울에서 불쑥 고개를 드는 여성의 형상,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는 하얀 손에 모두 정신을 빼앗겼다. 어떤 주민은 문득 거실에서 눈을 뜨면 자신이 미처 열지 않은 창문 너머 머리칼 젖은 여자의 시선을 느꼈고, 타인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자신의 귓가로 파고드는 착각에 시달렸다. 심지어 건물 관리인의 손목에는 정체 모를 상처들이 악몽처럼 새겨져 사라지지 않았다. 3. 저주에 잠식된 공간. 와탁 빌딩 전체에 영적 폭풍이 몰아쳤다. 전기가 나가고 비상등마저 덜컥거리는 순간 복도엔 수십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졌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 비어있는 복도 창문, 화장실의 찬 수증기, 심지어 건물 벽면에 작은 유리 파편 속에서조차 누군가의 얼굴, 붉은 립스틱 미소, 피에 젖은 드레스 자락이 번쩍이며 스쳐갔다. 특히 15층에서는 밤 3시가 되면 원혼들이 집단으로 눌러앉은 듯 벽과 바닥, 천장까지 서로 얽혀 흐느끼는 소리가 현실을 집어삼켰다. 4. 절정의 환각과 붕괴. 한밤중 복도 끝, 길을 잃은 남자가 달아나듯 내달렸으나 멋대로 미로가 휘어지고 모든 문이 어디로든 다시 그 죽음의 방으로 이어졌다. 방문을 열 때마다 벽 위엔 수없이 겹쳐진 손자국과 눈동자가, 거울 안에서는 십수명의 여성이 동시에 피눈물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다. 누군가 남아서 이 방을 기억해야 해.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어. 속삭임과 신음, 웃음과 절규가, 그리고 조용히 내뱉는 오로지 영혼의 바람이 희미하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원망으로 공기를 삼켰다. 5. 해방 없는 침묵 형사. 조민성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를 본 이들은 가끔씩 엘리베이터 거울, 빗속 유리문, 방 안 어둠에서 누군가 그림자처럼 겹쳐져 있음을 못 본 척, 모른 척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죽음의 방 한가운데 붉은 립스틱으로 다시 적힌 "나는 여기 남는다." 누군가는 아직 끝을 맞이하지 못했다. 문장이 피처럼 번졌다. 사라지지 않는 머리핀 한 조각, 군데군데 남은 손톱 자국, 습한 공기와 함께 모든 것은 묵은막개의로 흡수되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 죽음과 침묵의 시간으로 되감겼다. 침묵의 저편 시간이 흐르고 건물은 다시 일상을 허락하는 척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15층 으슥한 끝에서 누군가 문득 지나가다 "여기 누구 있나요?" "있나요?" 라고 혼잣말을 남기는 순간 바닥 아래 어둠 속 어딘가 희미한 손끝, 가늘게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잊지 마. 여기 있어." 메아리처럼 퍼져 공간과 공간, 꿈과 현실의 틈을 다시금 가르기 시작했다. 침묵의 저편. 그곳에서 속박과 해방, 생과 사, 모든 절규와 기억의 찌꺼기는 영원히 멈춘 채 누군가의 다음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다.